네, 18학년도 3월 현대시 표시하는 거 같이 해볼게요. 네, 지금 가나다 복합 지문이고요. 지금 가나는 현대시인데 지금 다는 비문학이죠. 그러면은 다는 비문학이니까 비문학에 맞는 표시, 그리고 가나는 문학 중에서도 현대시니까 현대시에 맞는 표시를 하셔야 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그러면 현대시에서 표시해야 되는 거 지금 잠깐 보고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대시는 3 플러스 1을 우선 표시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자, 우선 3은 앞에 형식적인 것들을 동그라미 혹은 네모치기로 했었죠. 첫 번째 뭐였죠? 시간, 공간, 계절. 그쵸?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공간, 장소는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네모치겠다고 했었어요. 그쵸? 이제 두 번째는 시각 대신에 색채, 그리고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요거 두 번째 표시 항목이었고요. 전부 동그라미예요. 세 번째는 서리, 대구, 대조, 뭐 이 외에도 음성, 상징어, 의문형, 어미, 뭐 이런 것들 동그라미 치기로 했었어요. 표현법. 그리고 이제 1. 요게 지금 중요한데 지금 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곱씹어서 이해가 안 되면 두 번까지 읽으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표시가 나오냐면은 시어의 긍정, 그러니까 긍정적 시어들은 동그라미가 나올 거고요. 표시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부정적 시어는 세모지기로 했어요.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표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풀어볼게요. 18학년도 3월이에요. 네, 지금 자, 외할머니 마당에 올라온 헤일엔요. 60살 나이에 21살 얼굴을 한, 그리고 1000살에도 이젠 안 죽기로 한 신랑이 돌아오는 풀밭길이 있어요. 요거 표시할게요. 자, 우선은 외할머니. 가족 같은 거죠. 고향. 요런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단어들. 요런 거는 동그라미. 그리고 마당. 이거 공간이죠. 네모치겠습니다. 그리고 헤일, 요거는 조금 더 읽어볼게요. 할머니 마당에 헤일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60살 나이에 21살 얼굴을 한, 실제 나이보다 앳된 얼굴을 한, 그리고 1000살에도 이젠 안 죽기로 한 신랑이 돌아오는 풀밭길이 있어요. 지금 풀밭길 장소니까 네모 칠게요. 근데 헤일에 신랑이 돌아오는 풀밭길이 있다고 하네요. 마당으로 헤일이 올라오면서 그 풀밭길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생솔가지 울타리 옥수밭 사이를. 자, 요것도 장소죠. 네모. 올라오는 헤일 속, 헤일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헤일 속 신랑을 마중 나와서 헤일 속에서 신랑이 오는데 누가 그걸 마중 나가네요. 하늘한 천길 깊이 묻었던 데를 파내서 새각시 때 연지를 바르고 할머니는 우선은 지금 할머니가 주어인데 지금 서술어가 뒤에 나오니까 요거는 도치예요. 도치. 요런 표현법은 이렇게 살짝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할머니가 지금 연지를 바르고 신랑을 마중 나가는데 어딜 파내서 하늘한 천길 깊이 묻었던 데를 파내야지 이 새각시 때 연지가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되게 옛날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고요. 다시 또 파서, 자, 이 파낸 길을 다시 또 파서 무더기 웃는 청사초롱에 우선은 지금 청사초롱 색채죠. 동그라미. 그리고 웃는이니까 뭐 의인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불 밝혀선 노래하는 나무나무 잎잎에 이 나무나무 잎잎이 두 번씩 반복되니까 반복은 어떻게? 곱하기 2 표시. 주저리 메어달고 할머니는 하고 주저리는 또 반복이라 곱하기 2 써도 되고 아니면은 그 위에 같은 연에 있으니까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갑술련 일하던가 바다에 나갔다가 장소죠. 헤일에 넘쳐오는 할아버지 혼신 앞에 할아버지죠. 혼신은 영혼 할 때 그 혼이에요. 19살 첫사랑적 얼굴을 하시고 주어가 누구죠? 할머니죠. 이 할아버지가 예전에 바다에 나가셨는데 헤일에 다시 돌아오시면 그러면 이 할머니는 연지 곤지를 바르고 이 할아버지를 마중 나간다고 했으니까 왠지 추측건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것 같고 헤일을 따라 올라오시는 것 같고 그러면 할머니는 21살 얼굴을 하고 그리고 그때의 시집 갈 때 새각시의 모습을 하고 마중 나가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 헤일은 보통은 바다에서 막 올라오는 재난 같은 느낌인데 여기선 헤일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시는 그런 길 요런 역할을 하니까 요거는 긍정적 시어라고 보여지는데 네, 요거는 굳이 머릿속으로만 이해하셔도 되고 돌아가셔 동그라미 하는 건 선택사항.
나로 갈게요. 이제 제목 한번 보시고 갈게요. 장성남의 살구꽃. 자, 마당에 살구꽃이 피었다. 마당 장소니까 네모, 살구꽃이 피었대요. 밤에도 흰 돛배처럼 떠있다. 자, 밤, 시간적 배경, 시간, 공간, 계절에 걸리니까 동그라미. 흰 돛배처럼. 그 흰 돛배는 지금 비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처럼이니까 살구꽃 비유죠. 뭐죠? 이해하시면서, 표시하시면서, 같은 거는 연결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흰빛의 분홍 얼굴, 혹은 제 얼굴로 넘쳐버린 눈빛. 자, 이게 흰빛 분홍 얼굴은 이거 색채니까 동그라미를 칠 건데 이렇게 각각 동그라미를 쳐도 되지만 이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제 얼굴로 넘쳐버린 눈빛. 자, 그러면은 혹은 이 대등 접속사니까 흰빛의 분홍 얼룩이 지금 흰 돛배처럼 떠있다 밑에 있네요. 그러면은 흰 돛배처럼 떠있는 게 살구꽃. 흰빛의 분홍 얼굴 혹은 또 이런 눈빛. 그쵸? 이런 게 나오면 이거 살구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더는 알 수 없는 빛까지 스며서는 손 닿지 않는 데가 결리듯 담장 바깥까지도 환하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제 담장 바깥에 있으면은 손 닿지 우리 어디 막 손에 닿으려고 막 등 같은 거 이렇게 손에 닿아서 이렇게 이게 넘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생각을 해보건데. 자, 이제 나무가 살구꽃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살구꽃이 이렇게 막 하얗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피어 있는데 이 가지가 담장 바깥까지도 이렇게 막 이렇게 비추는 아니 혹은 늘어진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요거는 시각적 묘사. 다음 것. 자, 이제 지난 겨울엔 빈 가지 사이사이로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지난 겨울 시간, 공간, 계절 중에 계절에 걸리죠. 동그라미. 그리고 빈 가지 사이사이 요거 반복이죠. 곱하기 2. 하늘이 트어진 채 쏟아졌었다. 네, 하늘이 트어져서 쏟아져. 뭐 하늘에서 어떤 빛이 내려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하늘을 어쩌지 못하고 지금 이 꽃들을 피워서 제 몸뚱이에 꿰매는가. 자, 이 꽃들 트어졌어요. 근데 그 트어진 하늘을 어쩌지 못하고 지금 이 꽃들을 피워서 제 몸뚱이에 꿰매는가. 그러면 이 제 몸뚱이 아마도 추측건데 꽃들을 제 몸뚱이에 꿰맸다고 하니까 꽃들과 붙어있는 거일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요것은 뭐 살구꽃 나무 정도로 이렇게 추측이 되네요. 그리고 요거 의문형음이니까 물음표와 가를 한꺼번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은 그냥 물음표만 이렇게 동그라미 칠 때보다 조금 더 잘 보이죠. 다시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네. 꽃은 드문드문 굵은 가지 사이에도 돋았다. 자, 드문드문이죠? 반복. 아무래도 이 꽃들은 지난 겨울 어떤 한 해만 여러 번씩 쳐다보던 살림살이의 사연만 같고. 자, 지난 겨울 나왔죠? 계절. 한 해만 여러 번씩 쳐다보던 살림살이의 사연만 같다. 자, 무엇을 비유한 거죠? 이 꽃들이 살림살이의 사연만 같구나 라고 비유한 거네요. 요거 동그라미를 원래 치는 건 아니지만 요 꽃들과 연결해주기 위해서 잘 보이라고 동그라미 쳐줄 수 있어요. 요 그런 의미의 동그라미예요. 그 하늘 아래서는 제일로 낮은 말소리 발소리. 자, 요거 청각이죠. 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 심상에 걸리는 거라 동그라미 쳤어요. 같은 것 들려서 내려온 신과 신의 얼굴만 같고. 자, 이 같고가 반복이 되고 굳이 밑줄을 안 쳐도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신과 신의 얼굴이 또 이 꽃들 살림살이의 사연 요거랑 같이 이어지죠. 요것 같기도 하고 또 요것 같기도 하고 요런 구조니까. 어스름역 요거는 시간이죠. 시간, 공간, 계절 중에 이게 해가 질 무렵을 어스름역이라고 해요. 말없이 다니러 오는 누이만 같고 요거도 같은 표현 반복. 그럼 요거도 누이도 이제 이 꽃들의 이게 비유 대상이죠. 마치 누이 같기도 하고 살림살이의 사연 같기도 하고 신과 신의 얼굴만 같기도 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같은 것들은 연결하면서. 자, 밑에 괄호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되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요거는 약간 시적 허용, 시에서만 허용되는 이런 표시의 일부 같습니다. 그럼 제가 시적 허용 표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좀 독특하니까 동그라미 아니고 요 괄호 이런 거 쳐주시면 좋죠. 자, 살구가 익을 때 시디신 하늘들이. 자, 시디신 하늘들. 미각 아닙니까? 시다. 미각이죠.
여러 개의 살구빛으로 연그러 올 때 하늘이 살구빛이다. 요거랑 요거는 같은 거죠. 의미상. 우리는 늦은 밤이라도 시간 한 번씩 불을 켜고 나와서 바라다 보자. 여기서 표시할 거 있죠? 영탄적, 감탄적 어미. 이거는 의문형 어미처럼 물음표 대신에 느낌표 하고 앞글자랑 이렇게 같이 동그라미 합니다. 그런 어느 날은 한 끼니쯤은 굶어라도 보자. 요거도 반복. 네. 이거 보자의 반복이니까 곱하기 2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한 멀리서 어머니가 오시듯 살구꽃은 피었다. 자, 어머니가 오시듯 살구꽃은 피었다. 이게 또 어머니랑 같이 또 이제 비유가 들어가네요. 흰빛의 분홍 얼굴. 흰빛의 분홍 얼굴 아까 봤었죠. 여기 살구꽃을 비유한 거 요거. 요거도 똑같이 동그라미 쳐서 연결. 어머니의 하늘에 우리를 꿰매 감춘 굵은 실밥 자국들. 그럼 요거도 지금 보면은 자, 하늘에 우리를 꿰매 감췄다고 하는데 이제 위에 보시면 하늘이 틀어졌는데 꽃들을 피워서 그것을 몸에 꿰매는 것인가 하는 게 이게 몸뚱아리가 이제 꽃이랑 붙어 있는 거예요. 살구나무로 추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어머니의 하늘에 우리를 꿰매 감춘 굵은 실밥 자국들 요거도 아무래도 꿰매 감춰 놓은 그 객체니까 살구꽃 이렇게 비유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 파악하시면서 같은 것들은 연결해 두시면은 혹시나 뭐 굵은 실밥 자국들이 원관념이 무엇이냐, 이것이 원관념이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읽지 않아도 바로 살구꽃을 비유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아까 뭐죠? 또 있었죠? 어디 있었지? 누이만 같고 신과 신의 얼굴만 같고 이런 것도 다 꽃들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다른 걸로 바꾸어서 이렇게 또 물어보면 이제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죠. 자, 이제 다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가나다 복합 지문은 웬만하면은 자, 현대시 가나 이렇게 나오면은 보통 5분 안에 문제풀이를 끝내야 돼요. 근데 이제 다까지 있으면 5분 안에 조금 무리겠죠. 그러면 뭐 6분 혹은 뭐 6분대 이 정도로 끝내야 되는데 사실 이 1분 차이가 그렇게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다를 우리가 비문학 풀이처럼 비문학 표시를 꼼꼼히 할 수는 없어요. 똑같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중요한 것만 해야죠. 중요한 것만. 그럼 우리 비문학 표시할 때 어떤 거 표시했었는지 잠깐 복습해 볼게요. 자, 보통 1, 2어절의 단어. 근데 조금 중요한 단어 같다. 그쵸? 새로 주어진 정보 같다. 뭐 이런 것들. 밑줄 칠게요. 1, 2어절의 주요 뭐 단어 이런 것들 혹은 뭐 개념 같은 게 될 수 있고 아니면 새로 주어진 뭐 정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또 뭐 치죠? 2어절이 넘어가요. 그럼 이제 밑줄을 3어절 이상 끊기 시작하면 느려진다고 해서 읽는 속도가. 그래서 이럴 때는 괄호. 이상하네. 괄호. 어떨 때 3어절 이상의 어떤 의미가 이어지는 구절. 근데 중요해 보여서 치고 싶다. 이러면은 밑줄 대신에 괄호로 가름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괄호 치는 거 있었죠. 3가지. 자, 주요 개념. 예를 들면 뭐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A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다. 그러면 그 개념 아무래도 다른 단어들보다는 중요하죠. 이런 거 괄호 치세요. 그리고 인물 뭐 헤겔이나 데카르트나 어떤 주요 인물들 그리고 또 이거랑 비슷하게 학파 뭐 소비학파냐 생산학파냐 고전학파냐 이런 것들 괄호 치세요. 왜냐면 밑줄보다는 조금 더 나올 확률이 높은 단어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요 개념 인물학파 그리고 뭐 그 시간대별로 서술하는 글들이 있어요. 뭐 16세기엔 어떻고 17세기엔 어떻고 20세기 후반은 어떻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또 구분을 해주고 표시를 해주면 좋기 때문에 이제 세기, 뭐 16세기 이런 거 때는 또 가로칠게요. 이런 거 비문학에서 표시할 것들. 또 뭐 있었죠? 2개 더 있었는데 자, 부정 표현은 X를 쳐요. 예를 들면 A가 아니라 A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치면은 이제 굉장히 너저분해지 그냥 심플하게 A가 아니라 A 위에 X. 또 뭐 있었죠? 비슷한 거? A와 달리. A라는 건 다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A를 부정하는 거니까 A 위에 X. 그쵸?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게 A의 증가가 아니라 같이 아니라를 부정하는 요게 좀 개념이 이렇게 넓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A 위에 X 치면 안 돼요. A가 아닌 게 아니고 A의 증가가 아니니까. 그럼 이렇게 치는 거죠. 넓게 X. 요 정도? 이런 부정 표현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어떤 거? 보통은 표시를 하고 싶으면 밑줄을 치면 돼요. 그죠? 근데 굳이 동그라미를 친다는 건 이런 거지.
자, 상관 접속사.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그러면 요거는 부정표현 들어있고 B는 맞는 거니까 얘는 긍정이잖아요. 요렇게 상관 접속사로 묶였을 때 긍정은 이렇게 동그라미 쳐줄게요. 이게 그냥 밑줄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또 어떤 거 있죠? B as well as A. 이건 뭐죠? B뿐만 아니라 A도 맞다, 그러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밑줄을 치기에는 이게 긍정의 의미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런 상관 접속사일 때만 이렇게 동그라미가 들어가고 이렇게 X가 들어갈 때도 있고. 요런 거. 오케이. 근데 요런 것들이 정말 비문학만 나오는 긴 지문에서는 굉장히 조금 뭐 이제 치밀하게 이제 표시를 한다고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 가나다 복합 지문에서는 이 6분대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다에서는 정말 중요한 걸 밑줄 위주로 칩니다. 그래서 한 뭐 문장에 예를 들면 비문학, 그냥 일반 비문학은 뭐 밑줄이 뭐 2개, 3개 이렇게 있어도 무방한데 그냥 이런 그 복합 지문, 문학 복합 지문에 있어서 이 단은 그렇게 지면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냥 이해하면서 정말 표시해야겠다. 이건 진짜 중요하다 싶은 것만 밑줄 위주로 칠 거예요. 밑줄 위주로. 그러면은 보여드릴게요. 밑줄을 정말 최소화하고 빨리 읽으셔야 돼요. 자, 볼게요. 내 마음은 호수로 대표되는 은유는 특히 마음 호수라는 등식과 함께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이건 원래 아는 개념이잖아요. 은유가 원래 A는 B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원관념, 원래의 대상, 예를 들면 내 마음은 호수다 하면은 이제 보조관념이 호수, 원관념은 내 마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유사성 바탕으로. 근데 지금 요거는 원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굳이 이런 거는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우선은 요거는 요런 거는 굳이 표시하지 말아라. 은유까지 지워졌네. 그래서 요거 은유. 그래서 원관념과 보조관념 유사성을 바탕으로 원래 알고 있는 그냥 끄덕끄덕 하시면 되고요. 1대1로 대응되는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단순히 마음을 호수로 대체한 것이 아니라 시의 그러면 단순히 마음을 호수로 대체한 게 아니래. 근데 이거는 조금 중요해 보인단 말이야, 저는요. 그럼 이제 단순히 마음을 호수로 대체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닌 거 앞에 있는 이 부정표현 다 X 쳐줄 거예요. 왜냐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부정표현들은. X. 시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마음과 호수가 상호작용하면서 이런 거 사랑의 심리 상태와 관련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새로운 의미. 이 정도 치면 될 것 같아. 이런 거 다 치면은 이거는 뭐 밑줄이 너무 많아서 시간 내에 풀 수 없죠. 그러니까 치지 아니하니만 못한 요런 밑줄이니까 이런 거는 그냥 나오셨을 때 그냥 그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빨리 읽어야 돼요. 자, 이에 따라 다음 행인 그대 노저오도 실제가 아닌 은유적 의미로 익히게 된다. 그럼 이거 실제가 아니라 은유적 의미. 나대의 법비 붙였나, 그렇죠? 이는 은유가 단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정표현 작품 전반에 걸쳐 관여하면서 전반 밑줄 나대의 법비니까 요거는 뭐 똑바로 동그라미 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금 전반만 하면 뭐의 전반인지 모르니까 작품 전반까지 동그라미 칠게요. 이렇게. 은유의 본질이 이질적인 층위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의미의 생산과 창조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 전 여기다가 의미의 생산과 창조를 표시하고 싶은데 3어절 이상이니까 괄호, 밑줄 대신에. 그죠? 밑줄보다 괄호가 편하니까 3어절 이상일 땐. 자, 이제 저는 이렇게 쳤는데 조금 밑줄이 많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줄일게요, 표시를. 이런 관점에서 가려보면 해일이 일어난 것은 실제이지만 신랑이 돌아오는 풀밭길이 있어요의 진술을 통해 해일과 풀밭길은 상호작용하며 작품 전반에 걸쳐 각각 그 이상의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그럼 그 이상의 의미 이런 거 3어절 이상이니까 괄호 위줄 아니에요. 3어절 이상이니까 이를 통해 신랑이 돌아오는 허구적 상황을 시적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자 허구적 상황 그를 기다리는 할머니의 심정이 들어가면 심정 일상적인 삶의 공간인 마당은 죽음의 공간인 바다에서 재생한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만나는 신비스러운 공간으로 변한다. 뭐 이제 일상적인 삶의 공간이 신비스러운 공간 이 정도만 칠게요. 이거는 왜 찾았지? 네 이렇게. 네, 여기에는 순환성과 영원성을 추구하는 시인의 세계관이 작용하고 있다. 한편, 네, 요거 시인의 세계관 정도 쳐둘게요. 근데 한편 나는 다른 작품인데 지금 단락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나랑 이 신비스러운 공간 시인의 세계관이 섞이지 않으려면 이렇게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살구꽃이 핀 광경을 바탕으로 살구꽃 들어가서요. 살구꽃과 바느질이라는 이질적 속성을 연결하여. 자, 요거는 우리가 읽을 때 요런 것들은 없었잖아. 요런 것들을 표시해 주라고. 여기에 왠지 나올 것 같은 것들. 요런 독특한 시어들, 독특한 구절들. 요런 거 밑줄. 의미를 확장해 간다. 살림살이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늘을 향한 간구는 이제 바람 이런 것들이요. 그들의 소리를 듣고 내려온 신의 위로가 살구꽃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래서 간구 위로 이런 거 쳐도 되고 아니면 뭐 넘어가도 되고 이해하고 끄덕끄덕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고 따라서 꽃이 핀 자리는 삶의 상처로 인한 흉터가 아니라 그 상처를 감싸고 깨맨 봉합의 흔적이다. 동그라미다. 네이버비. 결국 신은 하늘과 땅의 경계에서 피어난 살구꽃을 통해 치유와 화합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아, 신은 치유와 화합의 세계 요거를 추구한다. 3어절 이상형 가로. 이처럼 은유는 단순한 수사적 기교 차원을 넘어, 그러니까 이걸 넘었다는 거니까 이거의 수준이 아니라는 부정 표현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단순한 수사적 기교 이거 X 칠 것 같아요. 요게 맞는 것은 아니니까, 그죠?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다른 대상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품 전반에 걸쳐 역동적으로 작용하며, 그럼 요거는 단순한 수사적 기교는 아니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통해 작품 전반. 오케이, 지금 나데이 법비 구조, XO 나데이 법비인 구조인 것 같아서 쳤는데, 굳이 하나만 핵심을 친다면 단순한 수사적 기교가 아니라 뭐 상호작용도 괜찮고 작품 전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갈게요. 그 역동적 위주주고. 그다음에 주제에 관여하고 신의 세계관 반영하고 세계 인식의 한 방법. 그러면 세계관이랑 세계 인식은 같은 말이니까 넘어가고 이러한 은유의 본질을 제대로 읽어낼 때 우리는 시가 주는 울림에 좀 더 다가설 수 있게 된다. 이 정도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선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좀 더 빨리 하는 훈련을 좀 하셔야죠. 우선은 제가 오늘 기출 가지고 표시를 해드린 것이고 아마 3+1 복습하시고 그리고 이제 현대시 복합에서의 단은 비문학이더라도 너무 꼼꼼하게 표시하지 않고 사실 이것도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덜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거도 우선은 요거 비문학 표시 연습하신다고 생각하고 요렇게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혼자서 한번 해보시고 이제 문제풀이도 리뷰도 꼼꼼히 하세요. 오케이.